여기 지우미션.org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크롬이나 웹사이트에서 지우미션, JIWU 미션.org 지금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고요. 자, 여기 제가 홈페이지 공유해드린 그 카톡으로도 공유해드린 지우미션.org 여기를 한번 다들 들어와 보세요. 여기가 제 그 사역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그 위에 보면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눌러보시면 3기, 2기, 1기 예전 했던 강좌들 이걸 보실 수 있고요. 뭐 오늘 요점은 그것은 아니고 여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나의 책장 템플릿 공유 링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의 책장 제작 매뉴얼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이거를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페이지의 밑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유튜브에도 다 올려져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정리해서 차례대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그 하는 내용은 그 지난 3강과 4강에 했던 거를 순서대로 한번 쭉 리뷰를 할 거예요. 이 방법대로만 하면 100%다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저도 지금 아예 새로 처음부터 만드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제일 먼저 여기 나의 책장 템플릿. 참고로 기존에 그 템플릿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도 수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그거 지우시고 이거를 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도 어차피 똑같은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그 다운로드 받았던 템플릿이 있으면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 이 공유 링크 바로 가기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의 책장이 새로 그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제일 먼저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복제 버튼이 있어요. 복제 버튼. 이 복제 버튼을 클릭을 하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참고로 나의 책장 제작 매뉴얼이라고 제가 같이 링크해드린 아까 여기에서 그 제작 매뉴얼 요것도 한쪽에서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요 순서대로만 쭉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그 순서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제작 매뉴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나의 책장 템플릿 복제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요 링크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복제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여기 나의 책장 블록을 어디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 여기에 여러분 워크스페이스가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이거 그냥 누르시고 그다음에 개인 페이지에 추가 요거를 누르시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사이에 저희는 다른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 전에 저희가 그 상황을 한번 보죠. 자, 나의 책장 템플릿의 기능들을 여기다 이렇게 대충 적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도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은 노션에서의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 시트에서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는 그 노션에 나의 책장 템플릿에 인사이트 DB, 목차 DB, 도서정보 DB라고 하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복제를 해 놓으시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라 그래가지고 도서정보 DB, 목차 DB, 그리고 여기 밑에 인사이드에 보면 인사이드 D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 세 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저희가 하는 프로세싱은 뭐냐면 나의 책장 템플릿에 구글 설문을 인베드를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원래 구글 설문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야죠. 구글 서비스에서. 그래서 구글 설문을 만들고 응답용 구글 시트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인 응답용 시트가 있어요. 여기 바뀌었네요. 자, 응답용 시트가 있어서 구글 설문을 하면 응답용 시트로 들어가고 그리고 자, 이건 일단은 오류니까 잠시만 고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노션에 보면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서 이런 도식을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머메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잠깐 고치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K 응답용 시트. K가 응답이라. 자, 이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설문이 원래 있는데 그 구글 설문을 여기 템플릿에 인베이드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구글 설문에서
그 ISBN을 입력을 하면 응답용 시트에 그 ISBN이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한 개씩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싶다. 내가 도서관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수동으로 ISBN을 입력을 하면 그 수동 입력 시트, 이 두 개의 시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시트에 어쨌든 ISBN이 입력이 되면 그것을 구글 앱 스크립트를 통해서 알라딘 API를 사용을 해서 알라딘 API를 통해서 도서 정보를 반환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노션 API를 통해서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서 정보는 여기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고 목차 DB에서는 여기 도서 정보에 들어가 있는 그 목차 정보를 가지고서 목차 DB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또 인사이트 D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노션 양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라서 노션 양식을 바깥에 카톡이나 그 셀폰의 홈 화면 링크 여기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내가 책을 보면서 그 셀폰을 통해서도 노션 양식을 통해서 인사이트 DB에 메모를 입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템플릿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작업은 노션에서의 작업이 있고 구글에서의 작업이 있고 또 필요한 정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알라딘 API를 저희가 얻어야 되고요. 노션 API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서 정보랑 이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그 아이디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보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밑에 세 가지 정보를 복사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단계로 지금 이제 템플릿 복제하는 것을 여러분이 시도를 했어요. 자, 먼저 노션 API 발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 노션 개발자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브라우저에서 노션 API로 검색을 하시면 저도 이제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 브라우저에서 그냥 저는 노션 API라고 해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노션 API가 있어요. 뭐 이미 이 작업을 다 끝내신 분들은 아,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계시면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그 단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션 API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개발자 사이트가 나오고요. 위에 View My Integration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API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API 이름을 그냥 저는 My Library라고 했고, 그다음에 관련 워크스페이스는 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했고요. 유형은 프라이빗에 그 인터널 퍼블릭이 있는데 여기서 인터널이 프라이빗이고요. 퍼블릭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이것을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인터널 그냥 프라이빗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저장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그 API 통합 시크릿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표시 버튼이 있으니까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복사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한번 써놔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저장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션 API 발급을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의 책장을 이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 나의 책장에 들어가시면 아까 여기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중에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이 도서 정보 DB에 이것이 그 구글 스크립트와 그러니까 구글 시트와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여신 다음에 얘를 공개를 시켜줘야 돼요. 구글 시트에서 연결하는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에 점점점 이것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연결해 보면 연결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결 항목에서 살펴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만들었던 My Library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요. 이게 노션 API거든요. 이 연결 항목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하위 페이지까지 모든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할까요? 예,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그럼 여기 연결에 마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요.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몇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 개가 있으면 자, 여기 아까 노션 API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노션 API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첫 화면에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뭐를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시면 돼요. 이 노션 API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이 라이브러리를 이 도서정보 DB에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면 그 정보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다른 것이 여러 개 있을 때 뭐 그것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쓰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클릭을 하셔서 여기 표시 눌러가지고 요 키를 복사를 해서 쓰시면 돼요. 아, 그러면 다 지워도 되나요? 하나만 남겨놓고? 예,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우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용으로 만들었을 때는 뭐 이름을 구글용 뭐 이렇게 아주 만들어서 쓰시고 노션 API를 쓰다 보면 여러 개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 가지고서 계속해서 돌려서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개를 나눠서 분야별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뭐를 어떤 API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면 그 API의 키 그거를 복사해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을 이 도서정보 DB에 연결해 이렇게 연결 항목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급 및 적용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라딘의 정보를 알라딘 API를 받기 위해서는 알라딘의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알라딘의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요. 미국에 계신 분은 여기 레지던트 어보드 요거를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이름, 자, 그리고 이메일, 패스워드, 뭐, 자, 그리고 모바일 번호, 그리고 전체 다 동의해 주시고요. 요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리콰이어는 다 체크를 해 주시고, 옵셔널은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자, 그리고 나서 알라딘 API.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링크가 있고요. 그래서 링크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알라딘 API로 해가지고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알라딘 그 오픈 API의 서재, 여기에도 API 이용 안내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나 이쪽으로 들어가나 결국에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오픈 API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용 안내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API 발급 및 URL 등록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오픈 API 사용할 URL, 만약에 홈페이지 도메인이 없으신 분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SNS 블로그 주소, 뭐 facebook.com 슬래시 뭐시기 뭐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책장 여기서 요 주소 그냥 카피해서 넣어도 이상이 없었죠. 그래서 추가하기 전에 여기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오픈 API 키가 이렇게 생기니까요. 얘도 복사를 해서 알라딘 API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서정보 DB, 이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가 필요해요. 여기 도서정보 DB의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자, 이것을 아는 방법은 공유를 누르시고 게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게시가 안 돼 있는 분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게시를 누르시고 위에 보면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복사 하신 다음에 텍스트 편집기, 메모장 이런 데서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이게 이제 그 메인 도메인이고요. 그래서 사이트, 노션 사이트 슬래시 다음서부터 여기에 물음표 있는 전까지. 그래서 이것을,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놓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알라딘 API까지 그리고 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까지 이 세 가지를 다 수집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글 설문 및 응답용 구글 시트를 이제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에서 여기에 점 9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신규 눌러서 새 폴더를 한 다음에 나의 책장이라고 하나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책장 폴더 안에다가 들어가서 여기 신규 다시 누르신 다음에 구글 설문지가 있죠.
구글 설문지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설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다가 제목에 이건 어차피 나 혼자 쓸 거니까 그 ISBN 입력용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 위에 이거를 이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 제목이 입력이 돼요, 원래. 자, 그리고 제목 없는 질문에다가 ISBN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형 이것을 하나를 만들고 얘는 이제 필수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구글 설문을 만드는 게 끝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내기를 먼저 눌러보죠. 보내기, 그리고 여기 링크, 그리고 URL 단축을 하신 다음에 복사, 이렇게 하시고 나의 책장 템플릿 여기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도서 ISBN 입력이라고 하는 토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입력을 하면 제 거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ISBN 요 부분만 삭제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여러분의 그 구글 폼을 붙여넣는데 여기에 보면 인베드로 붙여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ISBN 입력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만큼 이제 좀 적당하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ISBN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ISBN 입력용 그 구글 설문은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응답을 받을 여기에 질문 옆에 보면 응답이라고 있는데 응답에서 시트의 연결 이거를 누르시면 ISBN 입력용 구글 시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 저자, 출판사, 발행일, 분류, 링크, 책 표지, 내용까지가 저희가 이제 원래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차를 제가 또 추가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 구글 시트에 ISBN 다음에다가 놓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제목, 저자, 출판사 이런 것들을 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 응답용 시트고요. 얘를 복사를 해서 하나를 시트를 더 만든 다음에 얘는 수동 입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두 개의 시트가 있어요. 이 설문지 응답 시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글 설문을 통해서 여기에서 ISBN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입력이 되는 요 타임스탬프랑 ISBN 두 군데 입력이 되는 그런 케이스고 수동 입력은 내가 여러 개를 ISBN을 입력을 해놓고 한꺼번에 작동을 시키는 그런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구글 앱 스크립트를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앱 스크립트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구글 시트의 앱 스크립트 작성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목 입력 자 여기를 일단은 다 지우고요. 그리고 제목을 하나를 만들어 보죠. My Library 자 이름 변경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프로젝트 설정에서 프로젝트 설정 아래로 내리시면 스크립트 속성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시고 여기에 값을 3개를 만든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저희가 저장했던 3개의 값이 있죠. 여기 있죠. 자, 이것을 입력을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값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 그거를 안 해놨군요. 자, 요거는 값을 일단 입력을 해놓고 보죠. 그래서 3개의 값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것의 이름이 있어요. 속성의 이름. 속성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션 API 키는 이게 이름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자 이게 노션 API 키죠. 그리고 노션 데이터베이스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알라딘 그리고 속성 저장을 합니다. 요거를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코드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여기 편집기에 가셔가지고 자 스크립트 저장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저장.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on open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셋업 트리거를 세팅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 실행을 한번 누르시면 이제 권한 검토가 들어가는데요.
권한 검토에서 내가 사용할 계정, 그리고 고급, 아래 안전하지 않음, 그리고 허용.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실행이 시작됨, 완료됨.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트리거 부분에 두 개의 트리거가 생성이 됩니다. 이 두 개의 트리거는 하나는 ISBN을 그 설문지에서 입력해서 들어왔을 때 작업하는 거고, 하나는 ISBN을 여러 개를 입력을 했을 때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ISBN 응답 시트에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도움말 옆에 도서 정보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ISBN 처리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기에서 나의 책장 이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의 책장에 보시면 여기에 이 도서정보 DB가 있고요. 이 도서정보 DB를 카피해서 붙여놓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얘네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시작 전, 읽기 전이고 지금 읽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다 읽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도서 상태 표시를 안 해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리고 도서 리스트는 지금 리스트 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제목과 지은이만 보이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가서 보시면 입력된 책들의 그 표지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특별히 지금 여기에는 제가 여기에 필터를 걸어 놨어요. 필터를 걸어 놔서 도서 상태가 in progress 지금 읽고 있는 것들만 여기에 표시하라.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요거를 만약에 체크를 풀면 전체 책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입력을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연도별 구매, 그래서 몇 년도에 그 구매를 했는지,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책을 몇 권을 구매를 했는지, 또는 연도별 완독, 내가 한 해 동안 책을 몇 권을 읽었는지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연도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연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를 월별로 나눠놓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독을 하신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책을 몇 권을 읽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분류를 월로 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점점점을 누르시고 그룹화 입고일이 있는데 여기서 연도별로 돼 있거든요. 그룹화 기준이 입고일이고 날짜별이 연도별인데 이것을 만약에 월별로 해놓으면 이렇게 월별로 내가 책을 몇 권을 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도별 완독도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 내가 월별로 몇 권을 읽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분류들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제목이 있고 간단 제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이제 이 제목을 보면 이 앞부분이 책의 제목이고 이 뒤에는 부제인데 굳이 부제까지 여기에 저희가 다 계속 보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간단 제목은 여러분이 그 알아보기 쉬운 걸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직접 쓰시면 되겠고요. 자, 도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다가 속성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기본적으로 종이책이냐 아니면 이북이냐. 그리고 종이책은 책장에 이렇게 꽂아져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알라딘, 구글 북스, 그리고 리디북스 이 세 군데에서 온라인 그 이북을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이거는 구매처 자체가 거기에 나의 서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30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책으로도 샀는데 이북으로도 샀고요. 그래서 종이책은 알라딘에서 샀고 이북은 리디북스에서 산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지금 두 권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여기서 구매처, 뭐 김신혜, 알라딘, 뭐 이런 식으로 구매처도 나눌 수 있고 대여라든가 여기에다 이제 더 옵션으로 추가를 해서 만약에 책장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책장 1, 책장 2, 책장 3, 책장 1-2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들을 여기다 계속해서 만들어서 책을 분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 놓은 거고요. 참고로 강좌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알라딘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는 목차 정보를 가져올 수 없는데
그것을 앱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목차 정보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도서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 중, 보관, 뭐 이런 분류들, 입고일 언젠지, 완독일 여기다가 언젠지 체크를 해놓으면 아까 그 여기에 연도별 완독 여기에 이제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독서 진행률은 목차 DB를 가지고서 거기서 여러 목차 중에서 체크된 것의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독서 진행률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은 롤업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속성 편집을 보면 목차 DB에 있는 롤업의 형식인데 목차 DB에서 완료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체크 표시된 비율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목차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3개를 체크를 했으면 30%를 읽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독서 진행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구성을 해놨고요. 이 뷰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 갤러리, 리스트, 표, 보드, 그리고 뭐 캘린더로도 만들어서 내가 완료한 그런 날짜들을 캘린더로 이렇게 뭐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뭐 창의력에 따라서 더 만드실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과연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해피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죠? 자, 그럼 여기서 ISBN에다가 이것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ISBN 입력용 여기에 여기서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업이 되고 그렇게 작업이 되면 나의 책장에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입력용 여기에 수동 입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도 살펴봐야 되니까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를 하나씩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입력은 ISBN을 여러 개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면 위에 도서 정보에 ISBN 처리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만들고 내용을 가져오고 지금 처리 중이죠. 여기도 타임스탬프를 만들고 이렇게 쭉 내용을 가져오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나의 책장에 아까 하버드 2개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에이트도 2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죠. 이거는 미리 들어와 있었던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독서 노트를 제가 만들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메이크닷컴이나 제피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메이크닷컴이나 제피어라고 하는 자동화 서비스가 있어요. 요것을 사용을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간단하게 구글 시트와 노션을 연결하는 것이고 알라딘 API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건데 메이크나 제피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이 사용을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절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도서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거, 그리고 이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간에 연결해서 서로 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독서 메모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도서 정보는 이제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메모를 해봐야 되겠죠? 독서 메모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는 그 수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자,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뭐 이거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빈 컨텐츠 영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새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템플릿은 클릭을 하시면 목차 DB와 인사이트 DB를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필터에 도서 정보가 그 제목이 이거로 연결되어 있는 목차 DB를 찾아서 여기에 표시하라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목차 정보를 아직 여기에 정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목차 정보를 가지고서 여기다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그 챗GPT를 이용해서 목차 정리하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적당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목표가 이거예요. 행과 행 사이에 공백행을 넣는다. 왜냐하면 지금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일단 그 붙여넣기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돼 있으면
얘네들 다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자르는 방법이 여기에서 이렇게 공백이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다 잘려져요. 별도의 블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을 목차 앞에 추가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 목차만 있으면 이 페이지 안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것들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얘가 어느 책의 목차인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행복 공식 6가지 앞에 이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요 제목을 집어넣는 그런 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샘플을 보면서 여러분이 또 목차들이 다 각각의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냥 한 줄씩만 띄워주고 앞에 제목만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하신다면, 자, 일단 책 제목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냥 메모장으로 작업을 하면 커맨드 F 해가지고 여기에 한 행을 카피를 해서 붙여놓고 대치를 하는데 행 두 개를 만들고 그리고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친다 하고 목차와 제목을 구분하기 위한 이렇게 구분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모두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 블록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이것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러면 이거 제거하지 않음 항상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목차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 이제 내용 정리, 그리고 작성일, 그리고 완료. 이거를 체크하면 이 완료를 통해서 얼마나 읽었는지,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각 챕터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목차를 입력하기 위한 수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메모장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얘를 복사를 해서 챗GPT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고 여기에 아래 내용에 각 행 사이에 한 행씩을 추가해 주고 각 행 앞에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친다를 추가해 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해서 하면 바꿔주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 같냐면 각 행 사이에 한 행을 먼저 추가를 한 다음에 그 각 행 앞에 하버드는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그 빈 행에도 얘를 집어넣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한번 바꿔서 각 행 앞에 하버드는 이것을 추가 아래 내용에 각 행 앞에 하버드는 이거 가르친다를 추가하고 각 행 사이에 한 행씩을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해서 집어넣으면 이 챗GPT가 이게 조금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제가 여기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어서 얘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클로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에서 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죠. 얘는 제대로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보다는 이제 클로드를 더 많이 쓰거든요. 클로드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아까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각각의 블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차를 수동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목차를 수동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내용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책장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얘는 닫아놓고요. 두 번째 도서 목차별 정리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위로 가시면 여기 필터가 있어요. 얘도. 그래서 이 필터를 누르시면 도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삭제를 하시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그것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내용 정리, 작성일 뭐 이렇게 하시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가장 좀 선호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노션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인사이트. 그래서 한마디, 출처, 자세한 내용, 첨부 파일, 뭐 날짜. 뭐 날짜는 사실 없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양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 양식을 여기서 만약에 작성을 한다면 미리 보기 누르셔서 양식 폼이 나오니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기에 일단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권한을 변경해서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요거를 하면 누구든지 이 링크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주소를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링크 복사를 한 다음에 지난번에 또 보여드렸던 셀폰을 가져왔습니다. 셀폰에서 카톡 나와의 대화 거기에다가 링크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셀폰에서 간단하게 한마디 출처 자세한 내용 첨부 파일에 업로드를 눌러서 카메라로 찍거나 아니면 사진 보관함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첨부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사파리나 이런 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보내기 해가지고 홈 화면에 추가 그래서 인사이트 또는 독서 노트라고 해가지고 추가를 해놓으면 여기에 독서 노트 요거겠죠? 새로 만든 거. 자, 요것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설문이 뜨고 양식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목표 설정은 현재를 즐겁게 만든다 해서 자세한 내용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꾸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놓고 출처를 간단하게 지금 이거 하버드 학생 행복 뭐 책 제목을 다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버드 학생 행복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장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 일치적 목표 정하며 목차에서 5장 여기에 5장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해놓고 뭐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면 캡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출을 해놓으시면 그럼 여기에 인사이트 DB에 맨 위에 목표 설정은 현재를 즐겁게 한다 해서 하버드 학생 이렇게 해서 5장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도서 정보 DB랑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느 책이냐? 이 책이다. 그리고 목차는 어디냐? 여기서 5장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시면 그러면 여기에 나의 책장에 들어가셔서 이거는 도서정보 DB죠.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르친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목차 밑에 인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또 여기서도 5장에 이렇게 내가 인사이트 DB에서 했던 거를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다가 아, 이때 내가 뭐라고 했지라고 하면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서 썼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도서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체적인 기능은 이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어디에서든지 도서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그 도서의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나의 인사이트를 쉽게 셀폰이 인사이트를 적는데 대단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책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는 것에 어떤 감동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적기 위해서 컴퓨터에 앉아야 되고 노션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양식을 잘 만들어서 내가 자주 쓰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서 입력을 받아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임시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 필요한 곳에 연결을 시키면 거기에서 그거를 참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도서 목차별 정리용 이런 것들에 여기에 내용 정리는 내가 진짜 이 내용을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사용하는 거고 이 인사이트 DB는 책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인사이트 DB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센스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예스24에 여기에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넣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을 요약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 그리고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나의 책장에서 만들 때, 나의 책장에서 그 목차별 정리를 할 때요. 여기서 이제, 자, 챕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보시면 1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목차 DB의 속성에 ID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속성에 ID. 그래서 이 ID를 지금 감춰놨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아이디가 매겨져서 이 순서를 맞출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입력을 할 때 이 순서는 맞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복제를 해 가셨을 때 거기에도 이 아이디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책에도 여기에 보시면 아이디가 지금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얘가 순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만들었을 때는 제가 입력한 순서대로 아이디가 매겨졌는데 이것이 복제돼서 가면서 여러분한테는 새롭게 순서대로 매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맨 처음 거는 54번째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거는 115번째로 들어오고 여기 보면 785번째로 들어와서 다른 것들과 컴플릭이 되면서 이 순서가 안 맞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도서 정보에 있는 책들은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도서 정보 DB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삭제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목차 DB에 있는 이 내용들도 데이터베이스에 도서 정보 DB에 있는 여기에서 표로 이렇게 보시고 전체를 여기 제목 옆에 이거를 클릭하시면 전체가 나오거든요. 전체를 삭제하셔도 돼요. 그리고 새로 여러분의 리스트를 새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시고 그리고 여기에 목차 DB에도 들어가셔서 목차 DB도 전체 선택해서 다 지우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인사이트 DB에서도 전체를 다 지우시면 깔끔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의 책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도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매뉴얼 그대로 지금 해본 거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딱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매뉴얼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이거를 그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일단은 이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도서 상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새로 추가를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새로 만들기에 지금 새 페이지라고 하는 템플릿을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이 편집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목차 DB와 인사이트 DB를 여기에서 필터를 도서 정보를 새 페이지 이걸로 맞춘 거 얘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응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템플릿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차별 정리용 이런 거를 할 때 뭔가 더 효율적이고 더 멋있게 하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새로 만들기에서 여기 지금 기본 템플릿이 있는데 얘를 편집을 눌러서 뭐 여기에서 이 챕터의 줄거리 그리고 감동이 되는 내용 그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결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이제 예쁘게 그래서 전환을 눌러서 얘를 콜아웃 얘도 콜아웃하고 얘는 색깔을 파랑색 얘는 색깔을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쓸 수 있게 하고 뭐 이 챕터의 줄거리 여기에 아이콘을 줄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감동이 되는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며서 하나의 그 템플릿을 여러분이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정리를 위한 그리고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형태로 이런 템플릿을 만들고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새 페이지 어떤 거를 뭐 만약에 만들게 되면 열기를 누르면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그런 템플릿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인사이트를 어떻게 좀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템플릿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저것도 있어요. 한 가지 보여드린다면 자, 도서 위치를 좀 앞으로 한번 옮겨보고요.
여러분이 이제 책을 쭉 입력을 하면 이 도서 위치라고 하는 것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뭔가 여러분의 태그를 만들어서 속성 편집에 이런 태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디북스에 해당하는 것들 얘네들을 몇 개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 여기에 점 6개 메뉴 핸들을 누르신 다음에 속성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여러분의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건 이북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하실 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속성 편집을 활용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발행일이 아니라 입고일 같은 경우 정렬이 있는데 정렬을 입고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책들을 구매를 했을 때 한꺼번에 그 입고일을 지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여기에 이제 속성 편집을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값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제가 59개 그런 책들을 여기에 지정을 해놨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다 계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가지고서도 뭔가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가계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 총 지출과 총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노션이 그 생산성이나 어떤 기록 메모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해 보시고 시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